부자들은요, 리스크가 있을 때 들어갑니다. 흔히들 리스크가 크면 손실이나 이익이 크고, 리스크가 작으면 손실이나 이익이 작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완전 반대예요. 리스크가 클 때가 리스크가 가장 작을 때라는 글입니다. 투자는 미래에 대한 관점에 따른다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 관점의 핵심은요,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있죠. 투자 시장에서 장기적인 성공을 거두려면 리스크를 이해하고 내 자금 상태를 파악해서 애초부터 이길 수 있는 리스크와 상대해야 됩니다.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흔히들 리스크가 크면 손실이나 이익도 크고 리스크가 작으면 손실이나 이익도 적다고 이해하는데, 이건 수학의 가장 기초적인 공식 덧셈이나 곱셈을 이해하는 것과도 같다. 결론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리스크가 크면 손실이 크고 리스크가 작다고 손실이 적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더 복잡한 무언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자는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수학에도 곱하면 오히려 작아지는 답이 있듯이 리스크도 복잡한 여러 경우의 수가 있다. 리스크가 증가하면 이익에 대한 불확실성도 증가하고 손실 가능성도 증가한다는 의미다. 보통 변동성이 큰 시장이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하지만 핵심이 나옵니다. 변동성에 따라 기대 수익이 달라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사실 리스크가 크다고 알려진 것 자체가 리스크를 줄여놓은 상태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사람은 별로 없다. 왜인지는 바로 나와요. 흔히 주식시장에서는 돈을 버는 화랑기에는 리스크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주가 폭락기에는 리스크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생각한다. 폭락장에서 얼마나 깊고 오래 손해가 발생할지 모르니 그 리스크가 너무 커 보여 아무도 주식을 사지 않아 급락한 것이다. 이게 결론이죠. 사실은 그 시기가 리스크가 가장 줄어 있을 때다. 보통 주가를 보면요, 현재의 가치가 있고요. 여기에는 자산이 있을 수도 있고, 현재 벌고 있는 돈의 역산해서 계산할 수도 있고, 그리고 미래의 가치가 합쳐져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주가예요. 주식의 폭락장에서는 이 현재의 가치만 남고, 때에 따라서는 이 현재의 가치까지 깎여요. 더 저평가돼요. 그리고 미래의 가치는 거의 없어져요. 폭락장에서는요. 반면 상승장에서는요, 현재 가치는 그대로인데 이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가지고 미래의 가치가 커집니다. 일명 거품이 많이 끼죠. 이렇게 보면 이 미래의 가치가 없고 오히려 현재의 가치보다 더 깎이는 이 주식의 폭락장이 리스크가 확실히 줄어든 상황인 거죠. 할인된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저자는 이야기하세요. 리스크의 특성 중 하나는 과거의 사례가 미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과거의 사례가 미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패턴을 찾는 사람들은 새로운 미래,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 새로운 일이 벌어지면 이 상황을 과거의 일과 묶어 다시 해석할 뿐이다. 패턴 공부하거나 차트 공부하면 막 과거에 이랬는데 미래도 이럴 것이다, 막 이렇게 예상을 하잖아요. 저자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언제나 세상에는 역사에 없던 최악의 상황이 일어난다고요. 그리고 투자 세계에서는 이를 대비하지 않던 사람은 사라지게 되어 있다. 이 글을 보니까 어떤 게 생각나냐면, 주식이 아니라 부동산, 호황장이나 불황장에 이렇게 살아남은 투자자들이 있잖아요. 그 투자자들이 있고, 지금은 살아남지 못한 투자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 투자자들과 이 투자자들은 동일하게 투자를 했어요. 근데 어떠한 한 가지 요소가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폭락장에 다 무너졌죠. 근데 이 투자자들은 살아남았어요. 그게 운이 될 수도 있고 본인의 능력일 수도 있겠죠. 그럼 이 사람들은 강의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다음 폭락장이 오면 이 사람들이 살아남았던 공식을 그대로 써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모른다는 거예요.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또한 리스크는 정기적인 모습을 가진 채 비정기적으로 나타난다.
평균 10년에 한 번, 평균 30% 하락과 같은 용어는 리스크를 이해하는 데 가장 방해가 되는 데이터다. 평균이란 말처럼 실속 없는 것이 없다. 때때로 평균은 아무 의미가 없거나 사실을 왜곡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문장이죠. 그래서 리스크를 이해한다는 건 패턴과 분석에 의한 가정이 아니라 리스크에 대한 철학적 접근이라 보는 게 더 합리적이다 라고 글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패턴은 없다는 거예요. 패턴은 없다는 거예요. 과거의 데이터로 확률을 계산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지금 그리고 미래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입니다. 과거의 사건이 발생했던 순간 그리고 지금의 순간 모든 것이 100%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과거의 차트와 그리고 패턴으로 미래를 예측하려는 투자는 지양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차트를 예상해주거나 패턴을 찾았다는 사람들이 방송이나 유튜브에서 강의를 하는 걸 보면 답이 나와요. 아니 그렇게 패턴을 찾고 미래에 어떻게 움직일지 안다면 왜 힘들게 나와서 방송을 하고 있을까요? 막 양복을 빼입고 그냥 잠이나 더 자거나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겠죠. 예측할 수 있으면 본인이 이미 엄청 부자일 거예요. 굳이 힘들게 방송하면서 돈을 벌 필요가 있을까요? 이 책에서 다른 글인 뉴스를 통해 사실과 정보를 구분하는 법에서는 저자님이 여기에 관련된 생각을 이어서 이야기하십니다. 예측에 따라 투자하는 것보다 위험한 것은 없다. 예측에 따라 투자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이죠. 예측이 틀리는 순간 모든 것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투자는 이 문장 진짜 좋아요. 저 계속 적고 다니는데. 그래서 투자는 예측이 아니라 언제나 대응인 것이다. 모두가 희망을 품을 때가 제일 위험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글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